네,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24일 금요일 장마감 이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 신호를 좀 드렸을 때 장마감 이전에 매도를 하신 주주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송 놓치신 주주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리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리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왜 떨어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를 알아야 괜히 공포에 던지지도 않고 반대로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만큼은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발표된 일본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 1.6%를 기록을 해줬죠. 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이전치였던 1.4%보다 다시 올라간 거죠. 이 말은 즉슨 일본의 물가 압력이 아직 쉽게 꺾이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비중이 높은 우리 시장,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거기에 지금 미국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5월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 성장주와 반도체 같은 위험 자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수가 있고, 결국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만 약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급도 좋지가 않았죠. 이번 주만 해도 이 외인들이 4거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 했는데, 오늘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어요. 기관도 큰 폭으로 매도에 나섰고, 프로그램 역시 장중 내내 매도 우위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계 메이저 창구를 보시면 이 JP 모간과 골드만삭스가 장중 매수는 하나도 없이 계속 매도 물량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 시장 전체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현물에서는 이게 오전보다 더 늘어난 상태인데 약 4조 5천억 가량 규모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9천억 가량의 숏 포지션을 잡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빠질수록 6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싸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하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자리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하락했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이 외인들 수급이 언제 다시 돌아온지를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 어제는 구글 실적 발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을 했죠.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차트를 보시면 비슷했죠.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조정, ASML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조정, TSMC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또 조정,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실적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지금은 시장은 좋은 재료가 나와도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고, 실제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 AI 투자도 계속되고 있고, HBM과 서버 메모리 수요 전망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펀더멘털이 무너진 하락이라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선 반영된 이후 쉬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죠? 29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만약 연준이 또 예상보다 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어요. AI 투자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반도체 업종도 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이 5만원대에서 38만원까지 올라오는데 1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만큼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쉬어가는 과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큰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욕심내기보다 고점에서 일부 분할 매도까지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라 내일이 휴장이죠. 이 주말 동안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외인들 입장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처럼 일부 물량을 정리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FOMC를 비롯해 빅테크 실적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단기 방향성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나쁘진 않고 AI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빅테크 실적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 하나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은 이 서킷 브레이커도 자주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만약 월요일 오전이나 이후에 또 한 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엔 늦고 그때 가서 또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완전히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당장 월요일장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손절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서 우리 주주분들께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충분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월요일 고점이랑 저점 신규적인 추가 매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7516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서 매수랑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서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삼성전자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분위기를 더 확인을 하고 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실적 그리고 FOMC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도 이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방향을 정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희가 저항을 확인을 하면서 이 대응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삼성전자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주주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도 편하게 문자 주셔도 되고요. 매도 타이밍도 같이 알고 싶은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삼성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해서 이번 주말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꼭 대응하셔야 하니까요. 아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르는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